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이 폭우로 곳곳에 수해가 나고 이제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좀 예방도 하고 인명을 좀 살려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뭐 10여 년간에 이렇게 큰 수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상당히 수해가 지금 심하게 오는 것 같아서 모두 좀 합심해서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조금 뿌옇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촬영 장소가 이 계속된 폭우로 습도가 높아서 이제 카메라에 좀 습기가 찬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 73만 명의 사망자, 지금 뭐 어느 대륙도 안전한 곳이 없고 이제 미국도 지금 상당히 많은 환자들과 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WHO의 대륙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북미, 미국 또 남미에 이제 브라질을 필두로 한 이 아메리카 대륙이 54%에 달할 정도로 태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느는 지역이 이 인도가 워낙 인구 대륙이다 보니까 남아시아 지역이 13%. 유럽도 지금 봉쇄를 좀 풀면서 다시 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8.5%. 상대적으로 이 서태평양,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한 이쪽은 상대적으로 전체 비율은 적지만 이제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지금 소위 이제 exponential growth,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그런 말이 지금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위도 소강세다가 다시 늘고 있죠. 이 신규 확진자에서 사망까지는 2 내지 3주의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delayed lag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2, 3주 뒤에 사망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이 사망자가 계속 느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3대 코로나19 대유행 국가가 이제 미국, 브라질, 인도인데요. 이것은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일일 7만 명 이상 확진하다가 지금 6만 명 이하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서부의 뭐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서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시 봉쇄를 하고 여러 가지 술집이란지 이런 걸 중단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여러 주들이 의무화하면서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인도가 지금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일일 6만 명 이상이어서 이거 뭐 브라질을 넘어서 이제 2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지금 뭐 누전 확진자가 이제 500만 명, 그다음에 사망자가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워싱턴에 있는 주에 있는 대학에서는 올해 말에 사망자가 30만 명이 이를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봐서는 인도가 무서운 기세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아마 사망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자체가 워낙 가난한 나라고 인구도 많고 의료 시스템도 충분치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봉쇄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 추세는 어쩔 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3대 유행 국가 이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남미에 이제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멕시코, 또 러시아, 뭐 이란.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환자 수를 많이 축소했다. 그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듯이, 물론 이란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나라들이 확진자는 실제 환자 수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나라들의 로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환자 발생이 꽤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망자인데요. 결국 신규 확진자에서 이제 중환자 치료받고 그 중에 돌아가시고 일부가 그러면서 2, 3주 이상의 이제 뒤에 이 사망자 수가 반영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미국, 브라질, 인도 3대 국가가 가장 사망자가 많고, 여기에 뭐 멕시코, 페루, 이란 여러 나라들이 역시 사망자 수가 느는 것은 신규 확진자와 연계돼서 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유럽이 초기에 폭발적인 환자 발생으로 지금 록다운을 봉쇄를 철저히 해서 감소 추세다가 7월 중순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이 대표적이겠죠.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영국, 프랑스, 특히나 이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쪽에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유럽에 다시 느는 추세.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좀 더 일찍 더 강력하게 조치도 하고 마스크 착용도 강화하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 전과 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이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이렇게 다시 전파가 돼서 환자가 는다는 것을 여실히 또 유럽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하는 환자들이 최근에 늘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동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유입 환자가 많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필리핀이 가장 빠르게 많은 신규 확진자가 있고, 필리핀이 아마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이 환자 발생이 많다. 이런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19 환자들 검역하고 격리 또 자가격리 이런 조치들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잘 통제해왔던 베트남, 타이완, 뉴질랜드 상황을 보면은 베트남 상황이 지금 예상치 못하게 특히 다낭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환자 발생이 있으면서 일일 30 내지 50명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뭐 베트남에서 또 강력하게 지금 봉쇄 조치도 하고 방역 조치를 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베트남의 경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뉴질랜드와 타이완은 여전히 잘 통제를 잘 하고 있는, 일일 뭐 한두 명이 유입 환자가 있나 없나 하는 정도로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상자국, 한국과 중국, 일본 상황. 일본이 가장 지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동안 일본이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라든지 뭐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도쿄나 오사카 대도시에서 환자 발생이 늘고 일일 1,500명 이상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당면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호주도 멜버른이라든지 호주에서도 지금 일일 400~500명 신규 확진자가 있을 정도로 다시 리서전스 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최근에 이제 신장성이라든지 이런 데 늘다가 조금 다시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일일 30에서 50명 선에서
잘 억제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여타 잘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제 틈만 보이면 이렇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을 교훈 삼아서 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코로나19가 뭐 아메리카, 유럽, 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또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다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거칠 것 없이 요원의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제일 위에 오렌지색이 의심 환자 일일 신고 수인데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이 의심 환자 수가. 그렇지만 신규 확진자는 30명에서 이제 50명대를 일일 신규 확진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서 잘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끊임없이 뭐 제로로 안 가고 30내 50명이 수도권과 해외 유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은밀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보고된 것으로는 일일 36명인데 그동안 해외 유입이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많았는데 지역사회가 30명으로 더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해외 유입은 6명, 특히 서울 11명, 경기 14명, 이 수도권의 대다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수도권에서 곳곳에 뭐 종교시설, 또 커피숍, 이런 집회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14,600명 정도, 해외 유입이 18% 정도로서 2,550명, 사망자는 뭐 이 하루 걸러 한 명씩 추가돼서 305명, 치사율은 2.09%, 2.1% 정도를 그냥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뭐 격리 해제 완치된 분들이 13,642명으로 이제 대다수고, 격리 중인 환자가 치료 중 651명으로 서서히 줄고 있어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은 훨씬 완화되는 경향이어서 그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5월 6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한 이후에 끊임없이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이 있었는데, 뭐 초기에는 국내 발생이 많다가 해외 유입이 월등하게 많다가 요 2, 3일 사이에는 국내 발생이 더 줄을 이루는 어떤 뭐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또 반대쪽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하루에 30 내지 50명 선에서 지금 어떤 억제 또는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현재까지 3,690명의 누적 확진자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이 지금 좀 주는 추세이다가 다시 느는, 서울 경기 위주로 해서 다시 느는 추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계속 문제입니다. 줄었다가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느는. 검역은 오히려 최근에 많이 발생하다가 유입 환자들이 공항만 검역에서 발견되다가 지금 오히려 또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이제 진단서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주춤하는 경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반면에 수도권의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다시 자리를 채우는, 결과적으로 일일 30 내지 50명이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간에 이제 신규 환자가 448명인데 58% 대부분이 해외 유입이었고, 지역사회는 지금 21%입니다. 물론 조사 중이 9%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이제 가름이 되겠죠. 특히나 수도권의 이제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면 종교 특히 교회에서의 그런 주말 집회나 이런 거를 통제했다가 환자 발생이 많아서 통제했다가 다시 풀면서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커피점과 같은 데에서도 발생하는,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장소에서의 이제 환자 발생이 있었고, 또 우리가 부산의 러시아 선박들 선원 위주로 나오다가 지금 평택항에 입항한 필리핀발 선박 선원에서도 나오고, 또 인천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이 다발적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평택항까지 또 다른 항구도 다 우리가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이제 집단 발생, 포천 군부대 발생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환자 발생이고, 또 충북 청주시에는 또 다른 종교 행사, 이슬람교 집회 행사에서 또 외국인 사이에서 집단 발생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파악이 된 상황이고, 어디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집단 발생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감천항, 부산에 있는 감천항 선박 관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염원 역할을 한다. 우리가 에볼라 같은 경우는 걸리면 대부분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출혈과 쇼크로 누워있거나 병원에 입원 치료를 중이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퍼뜨리기 어렵죠. 오히려 에볼라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들이 주로 감염되는 그런 형국인데, 이 코로나19는 상당수의 환자가 아무 증상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제가 비유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써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환자, 감염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다니고 집회에 참석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해외 유입 확진자가 2,550명이고 그 중에 3분의 2가 내국인,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특히 입국 국가는 지금 45%가 중국 이외의 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또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또 우즈벡, 타지키스탄과 같은,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여기서 최근에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멕시코, 아메리카가 되겠죠. 지금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이 국자 중에서 많이 생기고, 유럽도 이제 21%. 최근에 좀 줄었지만은 유럽이 다시 환자가 늘면서 여기서 이 국자 중에 신규 확진자가 이제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륙별로도 보면은 이 노란색이 이 아시아고요. 이제 보라색이 아메리카 북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늘다가 또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지금 또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 자리를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들이 다시 채우는 그런 현상인 거죠. 자, 정리해드리면 세계적으로 그 여러 대륙, 특히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 이런 데서 계속 환자 발생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유입 환자의 통제가 중요하고, 최근에 유입 환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은 다각하고 있다. 인천공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산, 인천, 평택, 항구를 통한 선박, 입항 선박을 통한 선원들에서의 발생, 이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내 환자 발생은 계속 수도권에서 종교시설 집회를 통해서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엔데믹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이슬람 지금 종교 집회에서도 지금 집단 발생이 있었고 군대에서도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발생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각지대인데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피 전문점에서는 3m 정도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간접 접촉 전파냐 또는 공기 전파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지금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서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는 그런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이 수해 때문에 전국이 폭우로 강이 넘치고 뭐 토사가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폭우로 인한 재난에는 항상 쫓아오는 것이 또 수인성 감염병 예방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끓이고 익히고 해서 위생적으로 손 씻기 잘하고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고인물의 모기들에서 성충이, 장구벌레로부터 성충이 나와서 모기들이 또 들끓게 됩니다. 그럼 모기맥의 감염병, 말라리아라든지 일본내염이라든지 이런 모기맥 감염병 예방에 또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가을 겨울에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료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응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과도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일단은 뭐 환자가 집단 발생이 되고 산사태가 나고 강물이 넘치고 집이 무너지고 인명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응을 해라.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에 이제 뭐 소일거 애양간 고치기 시기죠. 사실 과도한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고 유사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과도한 대응을 하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이거 사전 예방이나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취소하는 노력들이 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겨울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지금 여러 가지 준비, 또 사전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한 4-5개의 mRNA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들이 3상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뭐 정부 당국이 지금 회의도 하고 자체 개발과 해외 구입 뭐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전 확보된 지금 물량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백신 접종 전략, 우리가 뭐 신종플루 2009년 때 대규모 백신 1,400만 도즈 정도 접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백신만 확보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백신 접종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2009년에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대규모 백신 접종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만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면은 접종률이나 접종 절차들이 순조로이 잘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백신 접종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접종을 순조로이
안전하게 하느냐, 그런 계획도 지금 다시 세워야 되겠죠. 이상 오늘 월요일에 코로나19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